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한 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보령소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 방식으로 개편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87년 개헌으로 시작된 소선거구제는 지난 37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의는 심화되고 거대 양당 체제만 공고화되면서 극한 대결 정치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국민의 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개편이 있었다면 지난 총선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으나 비례위성 정당의 출현으로 비례성 제고는커녕 정치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만 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빈손 개편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결단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덜 중요한 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더 중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비움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개편을 전제로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시도했던 선거구제 개편은 국민의 이름으로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이익에만 몰두한 셀프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공수처법 설치를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를 늘리려는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파적 결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이 선의에 기대해야 하는 운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으로 단 한 표라도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여 비례성이 제고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가 실현된다 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제2, 제3의 소수 정당이 국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소수 정당이 의석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정당이 원내에 진입한다고 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저절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념과 정책 스펙트럼이 불분명한 우리 정치 현실에서 가치를 통한 연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이나 정파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위한 야합의 정치가 판을 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한다면 양당 체제의 아바타 정당만 또다시 양산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그 나라의 정치 환경과 국민적 의사가 반영된 결단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다수제에서 비례제로, 비례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독일의 정당 체제는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정당 간의 경쟁이 가능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뉴질랜드는 양당 중심의 정당 체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양당 체제 안에서도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선거에서 치열한 토론을 했으며 두 차례 국민투표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편에 앞서 우리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셀프 결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이 표의 비례성을 높이되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비례성은 당선자를 가리는 표의
등가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에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지역구 253석을 인구 비율로 조정해 보면 특정 지역의 의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 대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나서 수도권 집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소수정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으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나도 국회 운영에서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화두가 될 때마다 국민들은 일관되게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7.6%가 부정적이었고 이달의 조사에서는 59.9%가 의석수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불체포 특권조차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석수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줄일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덮어놓고 인기 영합적인 약방에 감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단은 덜 중요한 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더 중요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와 국회가 결단할 때입니다. 스스로 비우지 않고서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것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표 한 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선거제 개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